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밀착으로 인한 위협 증대가 결국은 아시아판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의 창설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당장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신냉전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 의회의 이 아시아판 나토 창설 타스크포스 구성과 관련한 내용을 와이타임스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의회 입법 시스템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마이클 롤러 의원이 이 아시아판 나토인 이른바 인도태평양 조약기구 IPTO 설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타스크포스 구성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제출 날짜는 지난 12월 5일입니다. 마이클 롤러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의하면 타스크포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상황을 분석하고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국가 간 나토와 같은 연합체를 만드는 것이 중국과 북한으로부터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롤러 의원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우리의 적은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위험한 동맹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함께 증가하는 위협에 맞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집단안보협정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침략을 억제하고 민주주의 세력을 보호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또 올해 초에 전원 의회 대표단과 함께 한국, 일본, 대만을 방문했다 그러면서 파트너 및 동맹국과의 만남은 영내에서 중국의 침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다라고 말했습니다. 롤러 의원은 지난 4월에 마이클 맥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함께 방한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 바 있습니다. 사실 줄리안 스미스 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7월 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소리 VOA하고 인터뷰에서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회원국을 추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토의 아시아 확장은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다만 이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신흥기술, 해양안보 등과 같은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서양 동맹국과 미국의 태평양 동맹국들이 서로 협조하는 시스템은 갖출 필요가 있다. 이 정도 선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나토 참여 문제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를 등한시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나토를 통해서 집단 방위를 하는 유럽과 다르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양자 및 소다자 안보 협정을 통해서 국가 안보 전략, 그러니까 NSS에서 이 유일한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했던 중국의 위협 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일본, 태국, 호주, 필리핀 등 5개 나라하고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또 쿼드, 그러니까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 협의체를 말하는데 이 쿼드와 오커스, 그러니까 미국, 영국, 호주 안보 동맹을 말하는 거죠. 이런 오커스에 이어서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협력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집단 방위 체제 구축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롤러 의원의 아시아판 나토 창설 법안이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적인 견해인 건 아닙니다만 이미 미국 내에서 민주공화 양당 모두 아시아판 나토 창설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롤러 의원의 법안은 상당한 속도를 내지 않겠나 이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유럽에서 나토 조약 5조에 기반한 집단 방위 체제를 구축한 것은 2차 세계대전 후에 소련이 당시 가장 큰 위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위협의 근원이 중국이라는데 미국의 조야가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7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그러니까 CSIS의 석좌인 마이클 그린 호주 시드니대 미국학센터 소장은 포린 폴리시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런 글에서 미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 변화로 아시아판 나토 구성 가능성이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는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은 현재 아시아판 나토를 추진할 의도가 없을 수 있으나
이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 전개로 이 선택이 70년 전보다 더 그럴듯해졌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과 다르게 아시아 지역의 집단 안보 체제가 아닌 개별 국가와 안보 조약 등을 통해서 패치워크, 그러니까 천 조각을 이어붙여 가지고 이 옷 등을 만드는 걸 패치워크라고 그러죠. 이 패치워크 형식의 체제를 만들게 된 것은 태평양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 전후 일본 역할의 한계, 아시아 국가 간 불신 등 특수한 배경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클 그린 교수는 이어서 현재 미국은 해양 영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잃었으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냉전 때 나토가 마주했던 위협과 비슷한 양적인 이 위협에 직면해 있는 데다가 미국의 동맹 파트너 국가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 위협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더불어 중국은 전쟁 전략에서 미국의 영내 접근 지점에 대해 광범위한 지역적 공격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은 자신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제 분쟁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또한 모든 분쟁이 영내 전반에 걸쳐 아무 경고 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획자들은 분명히 연합주의 통제와 통합 억제력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다른 말로 하자면 나토와 매우 유사한 구조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파괴적이고 위험한 역내 전쟁을 억제하고 차단해야 될 필요성이 무역, 지역적 결속, 전략적 자율성 유지 등에 대한 우려보다 커지면 그 방향, 그러니까 아시아 나토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판 나토 결성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 것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무기 지원에 나선 데다가 북중러 간 밀착도 강화가 됐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아시아 국가들에게 절실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기자브리핑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에 북중러가 협력 강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동북아시아 안보가 불안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중러 관계가 확대, 심화되는 것이 확실해지고 있고 또 평양과 모스크바는 무기거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당연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북중러의 밀착이 더욱 가시화되니까 일단 한미일은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일종의 갈라치기와 같은 차별화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흐름은 중국이 러시아하고도 더욱 밀착해 가고 있고 북한과도 관계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일본과 필리핀 등과의 해양 충돌도 강화하면서 전쟁 불사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을 향한 위협은 지금도 날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미국을 하여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새로운 안보 체제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대두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나토 회원국의 군사적 개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토 회원국인 독일은 지난 8월 한국 등과 연합 공중훈련을 벌인 바 있고 프랑스는 2025년까지 태평양에 항공모함 타격단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크리스네 람브레이트 독일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첫 공군 배치는 독일이 유럽 너머의 안보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이 같은 행보는 나토의 공동의 적으로 러시아만이 아니라 중국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끕니다. 이런 점에서 나토가 아시아의 개별 국가들과의 군사적 행보가 아니라 아예 아시아판 나토를 결성해서 공동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자 하는 주장이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시아판 나토 창설 움직임에 대해서 한국 내에서는 상당한 이견이 나옵니다. 왜 중국을 괜히 자극해가지고 신냉전을 초래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게 바로 굴종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하려면 유럽연합, 그러니까 EU가 왜 중국을 위협국가로 판단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 국가는 중국 공산당이 공짜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중국이 경제력을 지렛대로 해가지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안보 공백을 파고들고 있다는 것을 유럽 국가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 중국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안보 유혹 국가로 지목을 한 겁니다. 이는 우리 한국에도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중러의 밀착은 앞으로의 안보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역적 안보 동맹의 필요성과 함께 나토와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력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정치 상황은 과연 한국의 안보를 미국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나토 동맹들은 다음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나토 동맹에서 미국이 탈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미 동맹은 어떠할까요? 지금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대신 외교 파트너의 다변화로 공동 안보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것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와이탐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